사실 빌리 조는 언젠가 마이크와 트레에게 고백한 바 있다고 하죠. 언젠가는 나도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곡을 써보고 싶다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특정한 시기가 찾아오면은 꼭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9월 21일에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또 11월에는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 그리고 또 9월이 끝나갈 때쯤이면 떠오르는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Wake me up when September, when September ends. 이거는 지금까지도 팝의 명곡 중에 하나로 꾸준히 소비가 되고 있는데, 올 9월은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 아메리칸 이디엇의 20주년이에요. 펑크를 넘어서 락 역사에 길이 남을 앨범이 되었는데, 이거는 20주년을 맞은 이 앨범에 바치는 저의 어떤 헌정 영상입니다. 여기저기서 모은 인터뷰와 자료들을 재구성하여서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의 뒷이야기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제 영어 이름을 빌리로 만든 그린데이의 서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린데이는 학교 친구였던 빌리 조 암스트롱과 마이크 던트가 결성, 거기에 트랙 쿨을 드러머로 영입한 이후로는 단 한 차례 멤버 교체도 없이 활동하는 아주 모범적인 밴드거든요. 빌리 조와 마이크는 어릴 적에 라몬즈와 데드 케네디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악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펑크락이 주된 영감이 되었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았는데, 빌리의 경우는 더 후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빌리에게 락 오페라 앨범 토미는 정말 마스터피스 그 자체였어요. 10 years old with thoughts as bold. I'm on the amazing journey. So plays me pinball. 이 앨범을 두고 마치 베토벤 음악을 재해석하는 것처럼 연주해야 한다고도 말할 정도였죠. 둘은 가정이 엄청 불행한 건 아니었지만 또 나름의 상처가 있었고 미래의 불안정성 또한 같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빌리 조는 10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방에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죠. 이때는 1982년 9월이었고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자 9월이 끝날 때 깨워달라고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마이크 또한 양부모 밑에서 살다가 둘이 이혼한 뒤로는 거처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또 잠시 빌리의 집에 얹혀 산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펑크는 이런 둘의 한을 풀어주기 가장 적합한 음악이었다. 몇 차례의 이름 변경 끝에 그린데이로 자리 잡은 둘의 밴드는 트랙쿨까지 영입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갔죠. 두 장의 앨범을 발매한 뒤 메이저 데뷔 앨범 두키를 발매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돼요.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y am I just paranoid? Am I just out time that sets the world around? When I come around, learn to jump to the cracks we welcome to paradise. Until I smell like shit. 이거는 현재까지 미국 내 판매량만 2천만 장 이상이고요. 그린데이는 펑크의 에너지와 또 중독적인 멜로디가 더해져서 팝펑크의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바스켓 케이스는 공황과 불안에 시달리던 빌리의 심정을 담은 곡이고요. 웰컴 투 패러다이스는 멤버들이 무명 시절에 살았던 오클랜드의 빈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를 두고 펑크의 저항 정신은 없고 패배주의만이 남았다는 비판 또한 있었지만은 시대적 상황과도 어우러진 이 앨범은 그린데이를 순식간에 락스타로 올렸죠. 하지만 새 멤버의 사정은 이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멤버들은 경제적 안정을 얻었고 또한 가정도 얻었습니다. 이는 멤버들이 더 이상 두키 때의 패배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린데이는 스타덤 이후의 불안이 담긴 인썸니아, 또 로커빌리와 스카 등을 접목한 님롯, 그리고 어쿠스틱 색채가 강해진 앨범 워닝 등을 발매했지만 상업적인 성과는 점점 떨어져 갔죠. On my own, here we go. Troubled times, you know I cannot lie. Regenerate, light one mind, flashing in the dark. 'Cause I wanna be the dark. 실제로 이 워닝 앨범 이후로 그린데이의 첫 베스트 앨범이 발매가 되었거든요. 베스트 앨범이란 게 단순히 보면은 그냥 히트곡 모음인데 이게 사실 뭐냐 하면은 니네 이제 사이클 다 끝났다 이거예요. 90년대 전성기를 보낸 가수를 보시면은 음반사들이 딱 얘네 끝났다 싶을 때 내는 게 베스트 앨범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쫙 뽑아 먹으려고. 이 당시에는 그린데이 멤버들끼리도 섭섭함이 조금 있었고 사실 이 밴드에게는 미래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이때는 정말로 해체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이크조차 해체도 당시 옵션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 존폐의 위기 속에서 멤버들이 택한 거는 대화였고 결국 밴드는 계속 유지를 하기로 결정되는데요. 이 시기에 그린데이는 빌리 조의 말 맞다나 15년 정도 활동했음에도 여전히 우유부단했다고 조금씩 사회인처럼 음악을 만들었던 그린데이의 초심 찾기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후속 앨범 Cigarettes and Valentine's 음악 색깔에서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그린데이는 초기에 보여준 펑크 사운드로 되돌아가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앨범도 마스터 테이프가 도난당하면서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이 생기고 이 밴드의 상태는 계속 오락가락했죠. 이 앨범도 그냥 갈아엎자 라고 결심한 그린데이에게 울림을 줬던 거는 여지껏 함께했던 프로듀서 롭 카발로였다고 해요. 롭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 그냥 개쩌는 거 하나 만들어봐라. 여태까지 못해본 거 하나 만들고 그냥 해버린 뒤에 크게 선언 한번 해보자고. 여태까지 못해본 거라. 사실 빌리 조는 언젠가 마이크와 트레에게 고백한 바 있다고 하죠. 언젠가는 나도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곡을 써보고 싶다고요. 보랩처럼 여러 파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대곡,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대곡이 모여서 하나의 앨범이 되는 록 오페라, 마치 더 후의 토미가 그랬듯이 그린데이는 새로운 앨범 작업에 착수했고 그 앨범은 철진한 록 오페라 컨셉이 돼요. 그린데이가 록 오페라 앨범을 만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부에서는 이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빌리는 말하거든요. 일부 아이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나락을 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그린데이는 이 다음 앨범으로 모든 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록 오페라를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태껏 자제해온 사회적 메시지까지 잔뜩 담았고 그 앨범은 바로 아메리칸 이디엇. 이거는 죽은 줄 알았던 그린데이의 부활, 그리고 그린데이의 완성이었어요. Welcome to a new kind of tension all across the area. Oh, that's enough to warn you. I beg to dream and differ from the world on holiday. 먼저 아메리칸 이디엇과 홀리데이는 그 당시의 부시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곡이었죠. 이때 미국은 누키 때와 비교하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며 전쟁을 일으켰고 또 내부적으로는 전쟁과 반전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빌리 조는 이 당시 미국의 전쟁 프로파간다를 두고 마치 우리 세대의 베트남 전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요. 아메리칸 이디엇은 빌리 조가 라디오에서 레너드 스키너드의 That's How I Like It 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열받아서 만든 곡이었죠. 이거는 화끈한 여자와 차가운 맥주, 또 빠른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미국 마초 느낌의 노래예요. 이 곡에서는 또 이제 성조기가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하는데 빌리한테는 마치 이 곡이 저는 레드넥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죠. 또한 빌리와 홀리데이는 케이블 뉴스에서 탱크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 감정을 표현한 노래라고 해요. 빌리 조는 이 곡을 라이브로 부를 때면은 항상 이거는 미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반대하는 거 라고 먼저 외치고는 합니다. 빌리 조는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은 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레드 케네디와 클래시 음반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사실 그린데이는 이전의 앨범 워닝에서도 마이너리티 같은 곡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이디엇부터는 아예 그 리미트를 다 풀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앨범은 정확히 미국 대선을 한 달 반 앞두고 발매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앨범 록 오페라라는 컨셉이었죠. 그 아메리칸 이디엇과 홀리데이 두 곡이 이 앨범의 1번, 3번 트랙으로 배치되었고 이걸 연결시키는 2번 트랙이 바로 Jesus of Suburbia였어요. 이거는 9분짜리 대곡, 그 빌리 조가 염원하던 그린데이 판의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I'm a son of Rachel Love. Oh, I'm related to Tales from another broken.
빌리 조는 지저스 오브 서버비아가 그린데이의 최고 업적 중 하나이며 동시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곡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어요. 프로듀서 말대로 여태까지 못해본, 그리고 빌리 조는 이때를 정말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었던 순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락 오페라라는 컨셉 자체는 정말 우연히 나온 거였거든요. 마이크가 스튜디오에서 30초짜리 곡을 썼는데 그게 좋아서 빌리 조도 30초짜리를 보탰고 또 트레도 거기에 30초짜리를 보태라 보니까 일주일 뒤에는 이게 10분짜리 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듬은 곡을 프로듀서 롭한테 보냈는데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프로듀서 롭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내가 들은 곡 중에 최고였고 이 오페라는 펑크록의 한계를 깨버린 작품이었다. 그 곡 덕분에 용기를 얻은 멤버들은 본격적인 락 오페라 앨범의 제작을 생각해보게 되고 그렇게 맘먹고 만드는 곡이 바로 Jesus of Suburbi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듀서를 놀래켰던 기존의 9분짜리 곡은 홈커밍이 되어서 앨범의 11번 트랙으로 수록이 되고요. 이번 트랙의 Jesus of Suburbia와 11번 트랙의 홈커밍은 각각 집을 떠나는 주인공과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앨범의 모든 수록곡은 하나로 합쳐져서 한 편의 이야기, 오페라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앨범의 짜임새와 관련 없는 곡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였어요. 이거는 빌리 조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22년 만에 바치는 추모곡이었죠.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빌리 조는 이 곡을 두고 나는 오랜 시간 아버지에 관한 곡을 쓰길 꺼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파구를 찾았다 하고 말해요. 또 이 곡은 슬픈 감정이 아니고 아버지를 기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는 구절은 빌리가 어디 따로 적어둔 게 아니고 계속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말이었다고 하죠. 요즘도 라이브를 하면은 가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곡은 결국 빌리 조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철없던 어린 시절을 노래하던 그린데이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는 밴드가 되었죠. 또 짧은 곡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다가 이제는 락 오페라 앨범을 선보였고요. 그린데이는 이 앨범에서 Boulevard of Broken Dreams라는 곡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 곡은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나와서 빌보드 싱글 차트 2위라는 그린데이 역사상 최고 성적, 그리고 그래미 올해의 레코드상까지 수상하면서 대중과 평단의 인정을 모두 받게 돼요. Shadows, only one that walks beside me. Till then I walk alone. 앨범 아메리칸 이디엇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2000년대 최고의 앨범 중 하나로 등극하게 됩니다. 비록 대통령은 그린데이의 의견과 반대로 조지 부시가 연임이 됐지만 그린데이는 자신들이 진짜 펑크라는 것도 확실히 증명을 했고요. 사실 락 오페라라는 컨셉은 그린데이가 1997년 앨범 님롯을 발매할 때부터 구상했던 컨셉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는 약간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아메리칸 이디엇 때도 멤버들끼리 가볍게 만들어 봤던 30초짜리 곡이 락 오페라 컨셉을 실행으로 옮기는 원천이 됐죠. 하지만 이 컨셉 자체를 실행에 옮기고 완성하는 데 필요했던 거는 결국에 여태까지 못했던 거를 만들어보자는 결의와 세계 최고 아니면은 망해버리자는 그런 용기였어요. 올해 그린데이는 두키 30주년과 아메리칸 이디엇 20주년을 기념해서 두 앨범의 전곡을 부르는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옆나라 일본이랑 호주로 다 돌고 있는데 아직 한국 일정이 없더라고요. 제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투어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투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2004년 9월에 발매된 아메리칸 이디엇의 뒷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고맨. 렛츠고!